우리가 해방된, 일본이, 근대화를 해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 또, 근대화를 주동한 세력은, 1600년이면, 뉴질랜드 끝난 게 1592년이고, 1598년이죠. 98년. 그 2년 뒤에, 세키가하라라는 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당 세력하고, 도쿠가와 막부 세력이 각각 9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결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동군에 있던 동군이 도쿠가와 막부인데, 그쪽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통신수계의 전당 세력이 정리가 되면서 막부가 등장하고 그것이 한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 명치유신을 주동했던 세력은 그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진 쪽입니다. 진 쪽. 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마구치 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스마라고 하는 가고시마에 있었던 사람들, 이 두 세력이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쿠와 막부하고 싸울 때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치유신이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한 패배를 그 뒤에 한 250년 만에 복수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 사람들이 복수를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10년 한해씩 가면은 그 부하 사무라이들이 그 다이묘한테 올해는 치는 겁니까? 항상 묻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복수를 하는 겁니까? 올해는 막부를 치는 겁니까? 하고 하면은 다이묘가 좀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문답이 한 250년 동안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것만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하여튼 묘한 역사의 이게 이 복수와 복수를 낳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도 어떻게 보면 복수와 복수의 연속에 의해서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고시마와 이 지금 야마구치 조슈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아가지고 막부를 꺾고 철왕 중심으로 일본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관심을 대륙으로 돌려가지고 한국을 치고 한국보다도 먼저 중국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1905년에 일본이 이겼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미 한국은 식민지가 되는 걸로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러일전쟁은 한국을 누가 먹느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은 외교를 잘해가지고 영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과도 친해가지고 그 전쟁이 오래 갔으면은 일본이 졌어요. 러시아가 계속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강화회담을 하겠습니다. 강화회담. 그래서 한국을 일본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일본에서 가장 외교를 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도 러일 전쟁을 했을 때의 국가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시바리 오타로가 그 시절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일본이 외교가 좀 잘못 가면서 결국 이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이 외교를 좀 잘 못하는 나라예요. 이 외교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예입니다. 일본의 예. 1930년대 일본은 이미 세계 3대 해군국 아닙니까? 미국, 영국, 일본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을 하는 게 불과 5, 60년 밖에 안 되는 일본이 얼마나 생산력을 발전시켰던지 세계에서 가장 큰 육군국인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 군함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해군 군축회담을 하면은 배를 5대5, 3으로 이렇게
줄이자 이렇게 할 때 553인데 미국, 일본이 559, 3위, 미국, 영국이 5, 3위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해군국이었습니다. 30년대 이미 일본. 그런데 30년대에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이죠. 만주사변, 저 사람들 생각에는 그때 가장 큰 주적은 오히려 소련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이 항상 주적이에요. 소련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생명선으로 여겨야 된다. 만주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죠.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서 자위생활을 했죠. 그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여기서 막 스톱을 했으면 되는데 중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중국. 이게 큰 실수죠. 만주 정도로 만족을 해야지. 그때 인구가 4억이 넘었죠. 그때는 한 5억 됐습니다. 5억 대는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벌리느냐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서부터 미국, 영국과 사이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쳐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 5월에는 독일이 우란스로 쳐들어가가지고 6주 만에 마지노선에 기대고 있던 불란스 그 대육군을 6주 만에 와해시켜버리고 영국군은 당켈크에서 40만 명이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갔지만 영국만 딱 버리게 되고 완전히 이 유럽은 나치 독일의 친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일본의 지도부가 오판을 했습니다. 어떤 오판을 했냐. 이 독일 편에 써야 되겠다. 독일하고 손을 잡자고 하더니 독일이 결국은 영국을 먹을 것이다. 그럼 독일하고 손을 잡고 그 힘으로서 독일하고 손을 잡은 그 힘으로서 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의 대응을 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계속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먹고 말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삼각동맹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축 동맹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축. 영어로 말하면 엑시스라는 말입니다. 뭐 아의축이란 말을 부시가 써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삼각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아주 판단을 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즉 독일이 불란스를 항복을 받아내고 서유럽에서 완전히 거의만 통일하자 했을 때 스페인에서는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프랑코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그리고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아서 공화파를 누르고 예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프랑코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요. 이제는 우리하고 손을 잡자. 군사동맹을 맺자. 그래서 지브랄타를 같이 점령을 하죠. 지브랄타는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있습니다. 영국 영토입니다. 근데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딱 장악을 하면은 지중해 해상권을 딱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해군에 의존하는 영국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스페인한테 그렇게 제의해요. 그런데 프랑코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영국이 저렇게 고립되어 있지만은 영국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이 설사 독일이 영국을 점령을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은 카나다로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주변에서는 다 영국 이미 망했다고 참모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보류에 넘어가면은 앞으로 스페인이 큰일 난다. 그러나 히틀러가 압력을 넣는다.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는데 드디어 히틀러가 불란서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코가 갑니다.